사실은 파킨슨이 노답입니다. 병원에 가도. 가보니까,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한 이유가, 첫째는, 파킨슨 환자는 그걸 낫는지 안 낫는지, 뭐, 연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학계에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일단은 약만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약이 내성이 생겨 떨어지고 이러면 약을 더 추가하고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약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숙덤으로 사실은 제가 중풍은 몇 분을 낫게 하고 또 제 자신도 중풍에서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머리 숙덤을 통해서 파킨슨도 그러한 의미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 파킨슨이란 이 질병 자체가 제가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상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중풍은 대부분 대뇌와 관련된 이 질환이 많아요.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제 대뇌 관련된 게 많은데, 파킨슨하고 CIDP는 제가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완전히 이 발병하기 틀립니다. 발병하기 틀리기 때문에, 이 중풍에서 회복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은 이게 파킨슨 증후군이 있고 파킨슨 병이 확진이 받은 경우가 있는데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맛배기로 지금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다루는 것도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했는데, 겨우겨우 이제 요 영상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툴을 다루는 게 처음에 제가 좀 부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화면 띄우는 거, 좀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원하는 그 화면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파킨슨 증후군을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킨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다발계통 위축이라는 이 병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파킨슨 증후군에 들어가는데 파킨슨 병과는 완전 달라요. 이 구분이 되는데 이 다발계통 위축이 파킨슨으로 오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오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경 과학책이나 의학에서 이제 조금 깊이 공부하면 이걸 설명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하다 보니까 숙덤으로 머리를 임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 이제는 확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발계통 위축은 이 병명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이 되냐면은 바닥핵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을 이게 좀 띄워볼 건데 나올지 모르겠네. 이걸 보고 바닥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의학서적 보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조가비핵이죠. 내핵, 조가비핵 이렇게인데 이게 전체를 해서 이게 어디에 불분명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이 파킨슨 증후군이 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이걸 보고 다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발계통 위축, 계통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파킨슨 병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확진을 받게 되면은 이 조가비핵과 이 흑질, 이게 흑질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레드 뭐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연결되는 조갑이 그 흑질 세포가 연결된 이 선조체가 연결되는 이 흑질 세포가 완전히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손상된 경우에 이 파킨슨 병이라고 확진이 되고요. 이거는 도파민이 흑질 세포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태아가 되면은 퇴행이라고 그러죠. 퇴행이 되면은 이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흑질세포가 문제가 있으면은 파킨슨 병으로 이제 확진이 되고, 이 파킨슨과 비슷한 증상 가져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는 다발계통 위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도 보면 제가 보니까 숙동을 떠면서 임상을 하면서 의학을 공부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파킨슨 병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파킨슨 병을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확실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은 이 약물이 듣다가 왜 안 듣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마도파정에서 명도파로 바뀌었죠. 이게 왜 약이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파킨슨 병은 조갑이핵, 이 조갑이핵, 여기 어디 흑질세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레드, 너클스, 이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뭐, 이게 물어볼 때는, 하다 보다 보니까, 물어볼 때는 제가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요즘 AI가 있죠. 거기 GTP, 거기다 물어봅니다. 저는 제일 빨라요. 정하고. NUCLEUS라고 되어 있네. NUCLEUS. 붉은 핵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이 붉은 핵이 뭔지 모르겠는데, 흑질 세포를 얘기하는데, 흑질 세포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게. 흑질 세포가 이 정도 있어요. 이 선조체는 이 조갑액은 운동신경을 학습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게 시상이거든요. 이게 시상이고, 이 조갑액이 바깥에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이 폰저, 다리 핵이라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설명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 의학, 이런 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돼 있죠. 이게 뭐, 잘 그려놨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의학자가 아니다, 뭐, 일단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머리 숙dom을 통해서 파킨슨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파킨슨 병과 파킨슨 병하고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는 다발계통 위축하고 차이는 이제 좀 아셨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파킨슨 병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중에 이 운동을 주로 하거든요. 파킨슨 약을 먹고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약을 보통 3회부터 4회 하루에 먹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이 레보도파제, 그러니까 마도파정이나 명도파정을 먹는 거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약,
약이 있어요. 그게 약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니까 숙점을 떠면서 숙점을 하게 되면 이 약이 굉장히 그 받는 게 디테일하게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약을 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을 이제 하루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마도파정이나 명도파만 먹어도 그 병원에서 약 처방 받은 것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파킨슨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발계통 위축도 마찬가지예요. 파킨슨 증후군은 왜 오는가? 거기에 CIDP도 포함됩니다. 제가 CIDP는 상당히 몇 분을 제가 다뤄봤기 때문에 특징적인 걸 알고 있고 파킨슨을 임상하면서 이게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그거하고 겹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CIDP도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단지 이제 병이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데미지를 받았는데 똑같은 위치에 파킨슨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 흑질이 세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사는 방법이 다 다르고 먹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데미지를 받아도 받는 부위가 틀려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킨슨 증후군과 CIDP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환자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발목이 유달리 발달되어 있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하체가 건강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주로 우측 두뇌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파킨슨 올 정도면요, 대부분 몸에 병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간 쪽으로 위시해서 이 소화기 계통 쪽에 피부에 그게 나타나죠. 감염 증세가 있습니다. 감염 증세가 있으면 몸에 반점 같은 거, 검은 반점, 이 얼룩 반점이 이렇게 쫙 번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러죠? 그리고 유방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파킨슨병이 완전히 와버리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미 파킨슨 병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땀을 무지하게 흘리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미 흑질에서 대뇌에서 신호로 가는데 대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대뇌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시냅스가 이 축삭으로 이렇게 대뇌 세포가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시냅스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이 교신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운동신경을 하나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열을 대뇌에서 발생합니다. 그 열이 대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뇌를 식혀주는 혈액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 공급도 받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액순환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대뇌 세포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강한 스트레스, 그리고 복합적으로입니다. 이 몸에 어떤 이 순환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순환장애가 있거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생활 스트레스나 이런 금전적인 스트레스 강하게 오래 받게 되면은 어느 날 이 순간부터 본인은 이제 그게 그냥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약만 먹으니까 약을 처방받으면은 아주 감쪽같이 회복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파킨슨이나 다발계통 위축이 발생되는 시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빨리
머리 숙점을 해결해서 머리 혈관을 돌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파킨슨 질병이 올 때쯤 되면은 발에 문제가 생겨요. 기형이 생기거나 꼬이거나 뭐 뒤틀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벌써 하면 생깁니다. 그거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내가 받는 그 혈액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파킨슨 사람이 운이 없으면 파킨슨이 와요. 자, 여기 제가 혈관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대로 딱 찾아줘야 되는데. 자, 혈관이, 자, 일단 뭐 이거 아시는 대로, 이게 윌리스 혈관이라 그러네. 이게 윌리스 골이라고 그러네. 이게 이제 경동맥 그 대뇌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혈관을 다 찾아놨는데 막 클릭하다 보니까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그죠? 요게 지금 혈관이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대뇌 밑이에요. 이 손해고 이 대뇌 밑인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에 이제 조갑이 이 정도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원시내가 흑질 세포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관에 올라가는 게 이걸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다 찾아놨는데 막 공부한다고 막 클릭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자, 이걸 뭐 보죠. 자, 이게 이제 원시내다, 그죠? 원시내. 이게 대뇌 한가운데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들레가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는데 요거 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원시내, 그죠? 이게 전체 원시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혈관이 공급되는데 여기에 이제 완두 동맥 여기 심장이 있어요. 이게 이 올라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제가 혈관을 좀 찾아볼게요. 이 좋은 자료를 내가 많이 찾아놨는데 그게 인가요? 이 정면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 여기 있네. 뭐 이걸로 봅시다. 이 원시내고 이제 이게 완대 동맥이잖아요, 그죠? 여기 심장이고 이 펌핑을 올라갈 때 이거는 잘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경동맥 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데 요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척추, 그러니까 이 원시내 이 폰즈 다리내 여기에 혈액이 공급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은 당연히 이게 순환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 뇌 자체가 이 원시뇌다, 이 대뇌 폭 밖에 있는 이 한가운데 있는 원시뇌가 퇴행성을 일으킵니다. 이 퇴행성을 일으켜 이게. 퇴행성을 일으키면서 어떤 사람은 다발계통, 바닥혈기에 문제가 거기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야 다발계통 위축으로 가버리고 증상이 나타나고 CIDP도 나타나고 이 흑질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파킨슨이 와버려요. 뭐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숙덤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고 막 저는 머리 숙덤에 뭐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만큼 머리 숙tum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임상 실험적인 걸 가져본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 제가 중풍이 왔을 때 죽기 살기로 뜸을 뜨면서 많은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방법 그런 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 감고도 뜸을 뜨는데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가 보면은 말을 또이또이하게 하죠. 또이또이하게 합니다. 이 언어는 여기에 대뇌 중추신경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는 이것도 언젠가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들이 보면은 뭐 치매가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치매가 잘 안 와요. 그 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보기보다. 근데 오래되면 이 혈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왜 옵니까?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이 치매는 사실은 이 두정역, 이 후두엽에 있는 그 해마 쪽하고 이 전두엽과 이 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혈관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 D가 불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냅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각 공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치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 파킨슨은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약을 자꾸 투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은 심장이 세집니까? 안 그래요. 이 심장은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 이 황금 비율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밑에서 돌아올 때 콩팥을 거쳐서 올라오면은 이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을 통해서 이 자신방 그 폐로 갔다가 우심방으로 자신방으로 혈액이 붉게 온다 그랬죠. 이 비율이 있습니다. 위에는 걸러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걸러가지고 올라오면은 이게 우심방에서 믹스가 그러니까 정맥과 동맥이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을 안 해주고 약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을 먹으니까 아우 이게 해결됐다 이러니까 그 약에 의지하다 나중에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제가 이걸 2년 넘게 해보니까 한번 이 원신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수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신에. 자, 제가 이게 참 요즘 인터넷에 자료 진짜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탄산수를 한 번씩 마시니까 끄끄끄. 자, 이게 이게 이제 해마죠. 이 바깥에 조갑이 이 해마를 감싸고 있어요. 이 시상입니다. 시상. 해마가 아니고 해마는 따로 있고 이 시상입니다. 이 시상 이 사이에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본체 이건 손해죠, 그죠? 손해고 여기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온 거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체가 여기 끝에가 뭐가 있냐면 미들레라가 돼가지고 이 시상하고 이 붙어 있어요. 밑에 교차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미들레 이게 변형계입니다. 이게 변형계입니다. 이게 대뇌고. 자,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60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죠, 그죠? 이게 훅 가버리는 게 이거는 뭐냐면 이 비유를 하자면은 스마트폰의 배터리하고 같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게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사람의 체력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은 이 배터리 역할을 못 합니다.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을 오래 쓰게 되면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얘도 혹사를 시키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혹사를 시키되 얘를 회복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명을 제때 가져가려면 이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 혈관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혈관 뒤에 있는 거, 뒤에 혈관이. 이 앞에 있는 혈관 또 달라 있어요. 이 혈관이 또 앞에 있는 거나 경동맥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윌리스 혈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 혈관의 공급에 데미지가 있게 되면은 서서히 얘가 데미지를 먹어요. 데미지를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뇌는 멀쩡합니다. 얘가 혈관이 문제가 있지만은 이 경동맥은 이상이 없으니까 대뇌로 공급이 잘 돼요. 파킨슨 환자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경동맥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유독 다리 운동신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포유류는 이게 짐승의 포유지의 능력을 고유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자가 이 힘이 센 것도 이것 때문에 세는 거고, 치타가 달릴 수 있는 것도, 순식간에 속도를 순발력을 낼 수 있는 것도 이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얘를 쓰게 되면은, 얘를 오롯이 쓰게 되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뇌가 위에가 있음으로 해서, 이 대뇌가 위에서 있음으로 해서 얘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24시간 이 운동신경을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명이 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지내려면 이 혈관이 심장에서 펌핑해서 올라오는 게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서서히 망가지면 이게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아냐? 쑥덤을 얘를 자극을 해보면은 약이 안 듣던 것도 확 들어요. 사람이 운동신경이 확 좋아집니다, 이게. 마치 이 정상인처럼. 이 정상인처럼 확 좋아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싹 개선이 되어버려요. 머리 쑥덤을 떼게 되면, 파킨슨 환자가 머리 쑥덤을 떼게 되면은 우울증 이런 게 싹 해결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매우 맑아요. 이 파킨슨 환자 중에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안개같이 뿌옇고 무겁다 그러는 게 있는데, 대체적인 그 정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대뇌만 돌아가더라도 이 대뇌가 약간의 손상을 받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이 대뇌를 계속 뜸을 뜨니까 엄청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항상 대뇌가 우리가 이상이 있을 때, 멀쩡하다가 어느 날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뭔가 반응이 오는 것처럼 찌리리리 하는 게 항상 언어 부역, 운동신경, 이 대뇌 중간, 여기 보면 언어 중추신경 있거든요. 이 부근에 항상 찌리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살다 보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비를 겪다 보면은 이 머리가 지리지리한 느낌 있죠. 딱 그런 식이에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쑥덤을 떼서 얘를 자극을 하면은 이 턱떨림, 파킨슨 환자가 심하면 턱떨림도 있고, 보통은 손을 떨거나 손으로 돈을 지폐를 시알리는 그 증상이 있어요. 오른손이나 아니면 왼손. 근데 특징적으로 한 손만 나타나는데, 혈관을 양쪽을 건드려 보면은 동시에 양손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혈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아무리 떠봐야 파킨슨 환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막 일시적으로 몸이 확 좋아지는데, 이게 나 쓸 수 있나? 이게 반응이 엄청나네. 이런 느낌은 안 와요. 근데 쑥덤을 떼면은 대부분 그 반응이 있다고 낫는다 그러는데, 얘는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하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복하기 힘든데, 그래도 중풍을 쓴 이 중풍 직접 겪어보고 책을 쓴 사람이나 제가 직접 또 해보고 또 나은 사람들, 손다리가 마비된 사람들 낫는 거 보니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회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도 분명히 이게 망가졌을 건데,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었을 건데, 멀쩡하게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풍이 오래 가지고 있나, 안 나, 중풍이 오래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회복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회복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거 파킨슨 잘 나왔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혈관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이 혈관이 영향이 있게 되면은, 팔 떨림이라든가, 손 떨림이라든가, 턱 떨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 효과가 없는 게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약을 병원에 세 가지를 주더라고요. 소화제. 이 파킨슨이 약이 레보도파제하고 그걸 먹게 되면은 이 레보도파제가 이 혈액순환이 좋으면은 레보도파제가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약을 줄여도 되겠네? 3번을 2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뜸을 뜨면은 위장은 그냥 소화력은 끝내줍니다. 뜸을 뜨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제를 빼게 되죠. 소화제를 빼게 되면은 빼고, 그 다음에 이 레보도파제를 이 탈탈산, 발음이 좀 어렵네. 이 레보도파제의 성분이, 이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걸 잡아주는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같이 처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그 약을 빼도 똑같아요. 빼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은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똑같이 오는데, 그 약을 같이 추가했을 때 효과는 오는데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요. 강하게 드라이브 걸린다는 거 뭐냐면 과도하게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도하게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오버런 한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행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넘어섰다는 건 뭐냐면은 이 대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더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약을 줄여서 얘가 회복해서 얘가 도파민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도파민의 분비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약을 복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좀 짧아서 그런데 그래도 약을 7년 먹은 것 치고는 5년 동안 계속 하루에 3번 또 어떨 때는 연속으로 먹을 때 있어요. 중요한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에 갈 때는 약을 2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아무래도 약이 더블로 들어가니까 길어지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전히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알고도 그냥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약을 줄이면서 가는데 이걸 완전히 끊게 되면은 진짜 이 환자는 죽을 맛입니다. 왜? 화장실이나 이런 거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 옆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레보도파제를 먹이면은 어떤 게 좋아지냐면은 운동신경도 좋아지는 건 좋아지지만은 3차 신경이 회복이 되면서 이 혈관이 연성운동이 좋아집니다. 연성운동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혈액 공급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유를 넉넉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3개를 먹으면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그 대신 얘가 일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이란 게 있어요. 이 성장인에. 학습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학습 능력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 레보도파제를 복용을 하면서 이 연성운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연성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혈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발끝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때 결국은 이 혈관은 왜 돌아갑니까? 이 대뇌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대뇌가 살아야 얘가 살거든요. 근데 대뇌가 살아야 얘를 컨트롤하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 얘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데미지 먹어버린 거예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거는 술, 알코올, 그리고 커피 마시면 좋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마시면은 이 머리 습동 때문에 폐수 확 나요. 약발 떨어져 버려요. 왜? 커피의 카페인이 얘를 시상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얘도 자극시키고. 그러면은 이 약을 먹었을 때 레보도파제는 이 순위로 밀려나요. 이 레보도파제 효과보다는 이 카페인이 먼저 자극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약발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피 먹으면은 뭐 좋네 뭐 이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파킨슨 병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지금 현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커피를 먹으면은 마치 그게 확 그 카페인으로 인해서 막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 차이가 좀 있어요. 느낌에 막 사람 기분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착시입니다. 착시.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대로 드시지 말고. 근데 이 파킨슨 환자들은 제가 볼 때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 냄새,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더라고. 이 파킨슨 환자가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못 맡는데 커피 냄새는 기똥차게 맡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아주 못 먹기는 하진 않고 가끔 마시고, 그리고 커피 라떼 같은 경우 우유 라떼 같은 거를 해서 거품만 이렇게 먹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약 효과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 연성 운동을 이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약을 레보도파제를 먹음으로 해서 최소한의 이 운동신경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세탁기 빨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시간이 짧아서 지금 뭐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는데 12시가 다 돼가요. 그 파킨슨 환자들은 이게 우리가 보통 정상인이라면 이게 한 3시간, 4시간 이상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파킨슨 환자는 이거는 절반 이하로 떨려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채 못 걸어요. 한 30분, 40분이 끽 해야 하면은 체력이 고갈됩니다. 파킨슨 약을 레보도파제도 그 3, 40분만큼만 효과가 있어요. 더 이상 효과 없습니다. 체력이 뚝 떨어지면은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얘가 예를 들어서 정상인은 이 2시간, 3시간 빡시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파킨슨 환자들은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거 30분도 못 해요. 20분 해도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절대 빡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약을 먹고 빡시게 이 시간 이상은 운동하면 안 돼요. 장거리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 병원에서 많이 걸으시라 그러는데 걸어서 난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점점 상태만 안 좋아지지. 최소한도 얘는 운동을 하되 다리 근육이 굳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0분이다 이러면은 20분의 약이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5분만 하셔야 돼요. 5분 정도만 이렇게 알로 하셔야지, 이거 20분 동안 다 막 그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체력이 담당하는 건데,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얘는 수명이 줄어요. 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수명이 안 줄을 것 같아요. 줄어요. 그래서 요거를 운동을 할 때는 혹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혈관을 어떻게 하면은 이 혈관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요?